조선이 망하게 된 원인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한두 가지 사건으로 설명할 수 없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조선은 중앙 집권적 왕권 체제를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구조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세종, 성종과 같은 명군이 등장하면서 왕권이 강력하게 행사되었고 유교적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대부 중심의 문벌 체제가 굳어지고 과거제를 통해 선발된 관료들이 세습적 권력 구조 속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 정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능력보다는 가문과 학맥이 더 중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사화와 붕당 정치가 반복되면서 왕권과 신권 간의 긴장이 심화되었고 이념적 논쟁과 당파 싸움에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국가 운영의 근본적 안정성을 해쳤습니다. 경제적 측면도 조선 몰락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토지제도를 통해 농민과 국가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후기에는 지주와 소장농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대규모 토지 소유가 일부 양반 가문에 집중되면서 농민은 과중한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게 되었고 사회적 불만이 누적되었습니다. 특히 17세기 이후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화폐 경제가 확대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할 행정 능력과 제도가 미비했습니다. 재정 구조의 취약성은 국가 재난 발생 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외침은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국고를 고갈시키며 세금 징수 체계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지 못했고 지방 군영과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 불만이 폭발하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 역시 조선 몰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반 중심의 신분제 사회가 고착화되면서 하층민과 중인, 상민 등 사회적 이동이 제한되었습니다. 교육과 관직 진출이 제한되다 보니 사회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출세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이는 능력 있는 인재의 유출과 사회적 활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지배층의 탐욕과 향촌 지배의 부패가 심화되었고 농민과 서민은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사회적 불안이 증가했습니다. 농민 봉기와 소규모 밀란이 빈발하였지만 국가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누적되었습니다. 외교적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선은 4대 외교를 기본으로 하여 명나라를 위주로 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후 청나라의 등장으로 국제 질서가 변화하면서 외교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일본, 청, 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의 압력이 증가했지만 조선은 강력한 국방력과 현실적인 외교 전략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내적으로는 당쟁과 재정 부족으로 군사력 확충이 어렵고 외교적 판단도 당파적 이해에 의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무력감은 나중에 서구 열강의 침투와 개항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 조선의 주권을 점점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문화적, 이념적 요인도 조선 몰락에 일조했습니다. 유교적 통치 이념은 초기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후기에는 융통성 없는 형식주의와 경직된 관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의 창의성과 실용성을 억압하는 문화는 국가적 적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리학적 사고에 갇혀 과학기술과 군사전략, 산업 발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도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몰락은 단순히 외적 침략이나 한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부패와 당쟁, 경제적 불균형과 재정 취약, 신분제 사회의 경직성, 외교적 압력과 대응 실패, 문화적 경직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국가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외부 환경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조선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19세기 말 외세의 개입과 내부 모순의 폭발로 인해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원하시면 이어서 조선 말기의 구체적 사건들과 개화기 정책 실패, 그리고 외세 침략과 내부 혁명의 과정을 포함한 후속 3천자 분량도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는 이미 앞서 언급한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되어 국가적 위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9세기 들어 조선은 외부 세계의 급격한 변화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는 기존 정치-경제-사회 구조의 한계와 맞물리면서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우선 외세의 압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19세기 초 서양 열강과 일본은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진출을 확대하면서 조선에도 문호개방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쇄국 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대응 능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은 사실상 반식민지적 경제 구조에 들어서게 됩니다. 불평등 조약은 경제적 종속뿐 아니라 외교적 주권 상실을 의미했으며, 이로 인해 사회 각층에서 반발과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왕권의 약화와 당쟁, 그리고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준비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조선 후기의 정치 구조는 여전히 양반 중심의 관료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 관료들은 향촌 사회를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고, 이는 서민과 농민의 불만을 증가시켰습니다. 농민과 민중 사이에서는 세금과 부역의 과중함, 토지 불균형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이 겹치면서 여러 차례 봉기와 밀란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세기 중반 홍경래의 난과 임술밀란, 진주밀란 등은 단순한 반란을 넘어 구조적 불만의 폭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능력이 부족했고, 억압적 진압으로 일관하면서 민심과의 괴리를 심화시켰습니다. 조선 말기의 개화정책 역시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서구 열강의 압력 속에서 조선은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개화정책은 실질적 성과를 내기 전에 내부 갈등에 부딪혔습니다. 갑오개혁 1894년과 같은 급진적 개혁은 기존 신분제와 전통적 질서를 해체하려는 시도로 추진되었지만 이에 대한 저항이 강력했습니다. 특히 보수적 양반층과 구관료, 그리고 일부 지방 유지들은 개혁에 반대하면서 내부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혁 세력 내에서도 정책 우선순위와 방법론을 두고 분열이 발생해 개혁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재정과 군사력 강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외세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외세의 개입과 내부 혼란은 경제적 구조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하고 화폐 경제가 확대되었지만 이를 관리할 국가 제도는 미흡했습니다. 외국 자본과 상품의 유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고 농민과 상공인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은 외세와 내부적 혼란으로 인해 극도로 약화되었고, 이는 군사력과 치안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사력 부족은 일본과 서양 열강이 조선에 압력을 가할 때 즉각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주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문화적 사회적 요인도 조선의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기존 유교 질서는 개인과 사회의 창의성, 과학적 발전, 군사적 혁신을 제한하며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특히 교육과 인재 선발에서 성리학적 사고가 우위를 점하면서 기술과 산업, 군사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세가 요구하는 근대적 제도와 기술, 산업을 수용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조선은 국제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말기의 몰락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 문제들이 결합하여 점진적으로 심화된 결과였습니다. 외세 침략과 불평등 조약으로 주권이 위협받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민심 이탈, 재정과 군사력 약화, 당쟁과 사회적 불만이 겹쳤습니다. 개화 정책과 근대화 시도는 시기상조였고, 사회적 저항과 정책 시행 미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조선은 점차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전까지 점진적 몰락과 주권 상실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멸망한 과정은 단순히 외세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내부 구조적 문제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맞물린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부패와 당쟁, 사회적 불평등과 신분 구조의 경직성, 재정과 군사력의 취약, 외교적 대응 실패, 문화적 경직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선은 더 이상 내부적 안정과 외부적 주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국가 운영에서 정치적 효율성, 경제적 안정, 사회적 유연성, 외교적 민첩성, 문화적 적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교훈이 됩니다. 원하면 이어서 조선 말기 마지막 왕과 실질적 권력자들의 역할, 일본과 서구 열강과의 구체적 사건, 그리고 대한제국 수립 직전까지의 역사적 상황을 포함한 추가 3천자 분량도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